Start the beat. 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8월 1일입니다. 6월까지 큰 하락이 있었고요. 7월달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반등의 달이었습니다. 8월 1일 참 활기차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8월 1일날 하락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지속적인 매수세가 있었고요. 8월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상승하는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두산입니다. 저번주에도 두산을 했는데 또 방송을 바로 연달아서 하는 이유는 두산 2분기 실적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생각지 않게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깡패다. 오늘 8월 1일 강력하게 오전에 실적이 나오면서 두산이 4%까지 상승하다가 막판에는 마무리를 못하고 한 1%대로 좀 섭섭하게 끝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물타기를 하든지 현금이 있으신 분은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산 22년 2분기 실적을 분석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조 9천억, 올해는 4조 3천억 정도 나와서 증감률은 45%나 매출액이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620억에서 2분기 올해 3,679억 40%나 성장을 했죠.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842억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자회사 메가텍을 매각 중단하면서 일회성 영업 손실로 잡았나봐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 영업적자는 신경 안 써도 좋겠습니다. 포에 보이는 것처럼 매출액이 올해 이렇게 40%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40%를 성장을 했어요. 2분기 실적이 깜짝 실적이 나온 겁니다. 매우 희망이 보입니다. 주식은 40%에서 50% 고점에서 50% 이상 반토막이 났고 실적은 배로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참 이상한 겁니다. 재부 분석을 해보면 두산 시가총액은 1조 1682억입니다. 매출액은 작년도 13조 6천억이 나왔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보니까 올해 16조가 나올 것 같아요. 부채 비율은 작년에 206%였는데 대출을 많이 갚았는지 부채를 많이 갚았는지 166.8% 39%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현금 배당 수익률은 작년까지 2,000원이었는데 이렇게 부채 가지고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면 19년도요 최고치 5,200원을 줬어요. 5,200원이면 현재 주가로 한 7.36%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매우 좋은 회사가 될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매출액이 오르고 영업이익이 오르면 배당도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산도 성장 배당주가 될 주식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5,200원대 배당을 19년만큼 준다면 한 8%대 배당이 되기 때문에 작년까지 2,000원 주던 주식이 5,200원을 주면 이게 바로 성장 배당주입니다. 믿고 실적을 믿고 실적이 깡패 아닙니까? 실적을 믿고 투자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두산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름폭도 별로 없고요. 오늘도 4% 오르다가 화가 날 정도로 다시 1%대로 조정을 받았어요. 저는 투자할 현금이 없어가지고 더 사고 싶었지만 오늘 무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하나 에어로가 팔린다면 저는 두산을 더 매수할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갖고 있어요. 저는 4억 이상을 매수를 했는데 지금 평균 단가가 92,000원이라 25%에서 30%를 지금 손해를 봤어요. 재수가 없는 건지 왜 빠졌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건 알겠습니다. 기다리면 분명히 두산은 상승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배당으로 돌려줄 주식이다. 두산 뉴스를 보겠습니다. 두산 2분기 영업이익 3,679억 전년비에 비해 40%가 증가했다. 아주 깜짝 뉴스가 나왔죠. 당기순이익은 1349 손실이 났는데 이거는 일회성 비용이라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부채 비율은 전년 대비 39.3포인트 감소한 166.8이다.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는 모습이다. 두산이 몇 년 전만 해도 탈원전의 공격으로 빚쟁이였어요. 그러나 재무를 개선하고 돈 되는 회사도 팔고 현금을 많아서 빚을 많이 갚아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돈도 벌면서 재무가 많이 좋아지는 현상을 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부채 비율이 93.5포인트 줄어든 137%로 나타났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매우 지금
실적이 좋게 나왔고 빚도 많이 정리한 거로 나오죠. 두산 바켓은 매출액이 2조 2084억으로 영업이익은 3095억이다. 영업이율이 14% 달성했다. 영업이율이 14%면 매우 좋은 겁니다. 두산 피올세는 수소인데 수소 전지죠. 그런데 매출액은 741억이고 영업이익은 적자나다가 8억으로 기록했다. 지금 두산 자체산업 양호 자회사 주가 변동의 목표가는 내렸다. 목표가는 내렸지만 자회사는 좋다는 뜻이고요. DLS 및 로보티스는 고성장을 이어가며 손익분기점을 도달한 것으로 봤다. 현재 주가는 춘자산가치 대비 72% 할인 거래된 밸류레이션을 매력이 충분하다. 한마디로 72%가 할인됐기 때문에 반대로 역발상으로 생각을 하면 72%가 충분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현 가치보다 72% 할인, 그러니까 72% 할인이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72%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똘똘한 자회사를 둔 덕에 두산 2분기 실적 웃었다. 두산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똘똘한 회사 때문에 똘똘한 회사가 실적을 받쳐줬기 때문에 지주회사인 두산이 매우 좋았다는 얘기죠. 두산 에너비를 보면 수주 잔고만 14조 원 이상 3년치 먹거리가 확보됐다네. 지금 두산 기업이 매우 잘 나가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은 올해 하반기 뉴스케이 파워 쇼도기 주 단조품 계약 및 제작 착수로 예상된다. 뉴스케일이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돈을 투자했죠. 그 회사가 이제 초기 제품이 기자재를 납품하면 이제 매출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 2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45% 늘어났고 3,200억 정도 되고요. 매출액은 60%나 늘어나서 3조 8천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두산 에너빌 자회사도 매우 성적이 좋네요. 한미 원전 MOU 임박 지재권 문제 삼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서로 문제 삼지 않고 이제 협력해서 원전 동맹으로 간다는 이야기 같아요. 원전 동맹의 큰 걸림돌이었던 지식 재산권을 두고 한미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거 갖고 안 싸우고 같이 먹고 살자 이거죠. 지금 원전의 수주가 예상되는 곳이 체코와 폴란드라고 합니다. 폴란드는 미국과 한국, 프랑스가 경쟁하는 구조인데 프랑스가 유일하게 경쟁한다고 봐야죠. 미국과 한국은 같이 동맹이고요. 프랑스가 경쟁인데 프랑스는 아마 잘 만들지만 가성비가 안 나올 거예요. 한마디로 비싸다고요. 비싸고 공정기간이 길어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한국이 동맹이 수주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폴란드 우기 수출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세일즈 외교가 폴란드의 원전 수주도 대박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정부는 10기 이상의 해외 원전을 수주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두산 에너빌 39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 청신호가 떴답니다. 이집트 원전 사업에 하청 컨소시엄 참여, 한미 원전 동맹 원전 수출 기대감이 업됐다. 정부 친원전 정책 드라이브가 체코 원전 수출도 도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디서 한번 체코든 폴란드든 이집트든 한방 크게 터질 것 같아요. 하지만 원전은 한 건만 터져도 최소 몇 조기 때문에 대형 수주가 터질 가능성이 많죠. 지금 원전은 K-테스노비 원전의 친환경 기준에 들어갔기 때문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친환경 에너지라고 원전에 넣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의 수주는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산의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일간 차트인데요. 오늘 실적이 발표하면서 4%대 정도 오르다가 반납을 하고 1%대로 마무리를 했어요. 하지만 실적 대비 많은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1번, 2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가 매수해도 충분히 먹을 게 있다고 자신있게 이 돈세형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우 일간 차트가 이쁘죠? 금방 언젠가 이렇게 빠방 터질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차트가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언제든지 바로 터질 것 같은 분위기라는 거죠. 오늘 터졌어야 되는데 오늘 또 4%도 가다가 1%대로 별 재미없이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제든지 터져도 할 말이 없다. 분명히 터진다는 신호죠. 제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산 주간 차트를 분석하겠어요. 수평선을 한번 그려주겠습니다. 확률적으로 이 정도 타이밍은
매도를 하는 게 맞고 6번, 7번은 매수를 하시면 적어도 전고점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죠. 14만원대까지. 그러면 지금 77,000원이기 때문에 전고점만 가도 거의 100%를 먹을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100%예요. 100%가 수익이 꽤 큰 거죠. 돈세형도 6번, 7번에 매수를 하고 싶은데 지금 현금이 다 떨어져 가지고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균 단가가 9만원이기 때문에 이만큼 손해를 받았죠. 하지만 여기서 좀 물을 탄다면 충분히 본전을 떠나서 큰 수익이, 큰 상승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두산 월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월간 차트를 분석해보면 지금 7만원대가 강한 지지선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 빠져봤자 별로 안 빠질 거고 저는 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8번, 9번에 매수를 하시면 전고점인 3만원, 14만원대 충분히 우리는 10번, 11번에 매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 정도가 거의 수익률이 100%입니다. 100%가 작은 수익이 아니죠. 그러면 저희는 실적 좋지, 차트 좋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금이 있다면 물리신 분들도 평균 단가를 내리고요. 혹시 한 주도 없는 분들은 지금 매수를 하시면 분명히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아직까지 상승을 안 한 게 신기할 뿐입니다. 오늘 4% 따라 올랐다가 막판에 또 한 1%대로 내리고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실적이 깡패기 때문에 결국에는 10만원이 넘는 그런 다시 좋은 주식이 될 겁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 22년 6월까지 매우 하락장이 깊었는데요. 7월은 어느 정도 반등을 바닥에서 10%대는 했어요. 하지만 제가 봐서는 수급이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개미들은 총알이 많이 떨어졌는데 기관은 관망하고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은 환율 때문에 그런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봐서 그런지 지금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수급이 외국인이 들어올 때 공매도를 친다 해도 공매도 세력들이 깨집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시고 두산처럼 좋은 타이밍 때는 매수를 하시면 분명히 큰 수익으로 돌아올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9월까지는 매우 좋은 시장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두산을 물타기 할 겁니다. 한마디로 평균 단가를 낮춘다는 거죠. 평균 단가를 낮춘다. 그러면 빠른 수익으로 시장이 반응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돈세형 가족분들 8월 달에 성공합시다. 화이팅!